북코스모스가 읽어보고 추천하는 이달의 책. 고전에서 찾은 말의 내공. 리니지음. 비즈니스 북스. 최후의 한 가지만이라도 지키는 선택. 기원전 270년. 진이 한나라를 공격하며 대군을 아려에 주둔시켰다. 다급해진 한왕이 조의 도움을 청하자 해문왕이 장수들을 불러 이에 대해 논의했다. 대장군 연파는 가는 길이 좁고 워낙 거리가 멀어 지원군을 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는 길이 멀고 땅은 좁아서 마치 쥐 두 마리가 통로에서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 더 용맹한 쪽이 반드시 이깁니다. 해문왕은 이 말에 동의하며 조사에게 군사를 내어주고 한을 구하도록 했다. 전쟁은 조의 대승으로 끝났고 조사의 지위는 연파, 인상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되었다. 기원전 266년 해문왕에 이어 세자인 조아가 조왕으로 즉위했으니 그가 바로 효성왕이다. 기원전 262년 진이 또 한을 공격하자 한은 진의 상당군을 내어주고 화의를 청하려 했다. 그러나 상당군을 지키던 장수 풍정은 진에 투항하기를 거부하고 상당군의 17성을 조에 바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진이 경로에서 땅을 차지한 조나라로 화살을 돌리게 하려는 음흉한 심산이 깔려 있었다. 가만히 앉아서 땅을 얻게 된 효성왕은 매우 기뻐하며 즉시 상당군을 점령하고 연파의 군대를 장평에 주둔시켰다. 조의 이 결정은 진을 자극했고 얼마 후 진이 장평을 공격하면서 장평대전이 발발했다. 기원전 262년에 발발한 장평대전은 시작부터 격렬했다. 그러나 장평에 주둔한 대장군 연파가 워낙 비범해 진은 아무리 공격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자 진은 조에 헛소문을 퍼뜨렸다. 진은 옛날에 좁은 길에서 만났던 명장 조사가 두려워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떤다. 심지어 조사가 세상을 떠나고 없는데도 조사의 아들 조괄을 조의 어떤 장수들보다 두려워할 정도다. 조괄이 아버지에 이어 대장군이 되면 진은 필시 곤경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이 소문을 전해들은 효성왕은 마음이 흔들리더니 결국 조괄을 대장군으로 삼고 연파를 대신하게 했다. 당시 중병을 앓고 있던 재상 인상여는 이 소식을 듣고 황급히 효성왕에게 달려가 만류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허명만으로 대장군을 결정하십니까? 조괄은 병서나 읽었을 뿐 전술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효성왕은 인상여의 충언을 듣지 않고 끝내 조괄을 대장군 자리에 앉혔다. 이때 조괄의 어머니도 효성왕에게 제발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했다. 아들이 어려서부터 병법을 배워 스스로 실력을 갖췄다고 여기나 사실은 아직 전쟁에 대해 잘 모릅니다. 첩의 지아비인 조사도 아들이 전쟁을 몰라 중용된다면 반드시 조를 망칠 것이라 했습니다. 조괄은 비록 조사와 피로 이어진 부자지간이나 사람됨이 완전히 다르니 절대 군사를 지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효성왕은 여인의 끈질긴 호소에도 과인의 결정이니 부인은 더 이상 관여치 말라며 말을 잘랐다. 그러자 조괄의 어머니는 비장한 각오로 말했다. 만약 조괄을 꼭 대장군으로 삼으시겠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제 집안이 연좌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효성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해서 장평대전의 대장군이 된 조괄은 부임하자마자 연파가 정한 군령과 지침을 모두 바꾸고 주요 장수들을 교체했다. 진의 대장군 백기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조괄의 지휘하에 패전을 거듭하던 조군은 40여일 후 마지막 돌격을 감행했으나 대패했고 조괄은 전사했다. 조의 병사 5만이 죽고 40만은 투항했으나 곧 생매장되었다. 효성왕이 이전에 했던 약속이 있어 조괄의 어머니와 일족은 죽임을 당하는 일은 피할 수 있었다. 조괄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대장군 자리에 앉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썼지만 결국 실패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자 그녀는 일족의 안전이라도 지키는 최저선을 선택했던 것이다. 고전에서 찾은 말의 내공. 리니지음. 비즈니스 북스.